안녕하십니까. 해려 우리문화예술연구소 대표 김효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성공을 위한 소통과 이미지 메이킹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마주하게 되는, 교감하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 줄 아십니까?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매개체가 어떤 것일까요? 엄마, 그리고 의사 선생님. 이 사람과 맨 처음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생을 마감할 때 맨 마지막에 교감을 하는 것도 사람이겠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임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태어남과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잘 외워두고 잘 기술을 습득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관한 강연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성공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공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돈, 네, 그리고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척도를 너무 높게 잡으신 거예요. 성공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에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고 싶지만 너무 큰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 아주 성공했던 사람이 있죠.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이 친구는 언변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이분은 길거리에 흔하디 흔한 물을 팔아먹었다라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보고 사기꾼이 되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언변력이 좋으면 길거리에 차이는 돌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공동체에서 나의 목적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고요. 인간 사회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인데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 소극적인 성격이 가지게 되고요.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일부러라도 아니면 열정적으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미지는 내가 했던 행동, 표정, 옷차림, 말투 따위를 보고 상대방이 평가하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내적 이미지가 있고 외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외적 이미지는 뭘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스타일, 그리고 화장법, 옷 스타일, 그리고 하는 행동, 그리고 말투, 이 모든 것들이 외적 이미지의 표현이 되고요. 내적 이미지는 마음,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떠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친구는 외모적으로 너무 이쁜데 내면적이 안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저 친구는 성격이 별로야. 그런데 외모는 너무 아닌데 성격이 좋은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내적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사람의 시각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친구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조금 안 좋은 습성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중요성인데요. 이게 제 눈을 확연하게 딱 나타내 줄 거예요. 첫 번째 이분은 서인국 씨인데요. 두 번째 사람도 누구예요? 서인국 씨예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세요? 첫 번째 이미지랑 두 번째 이미지 같을까요? 아니죠.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변화가 나를 얼마만큼 변화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예입니다. 이것이.
이미지에도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내적 이미지만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이미지도 우리가 열심히 갈구해야 되겠죠. 성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절대 다툴 일이 없으실 겁니다. 정확한 해결 방안을 원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원합니다. 그리고 친근한 태도를 원하고 신뢰성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얘기하면 좋은가요? 아니요, 나쁘죠. 정중한 태도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말하기인데요.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이 있습니다. 목소리와 억양, 그리고 단어의 선택과 속도인데요. 첫 번째 목소리와 억양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박경림 씨처럼 목소리가 찢어지는 목소리였다면 여러분들 듣기가 편했을까요? 그렇지만 그분 나름대로 개성은 있겠지만 강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목소리가 중요한데 항상 솔톤을 유지하시면서 강연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쉽게 각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듣기 편한 음성과 그리고 또렷한 발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중한 억양으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아무리 발음을 똑똑하게 하고 솔톤을 유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불친절한 말투로 어투로 고객을 대하거나 학생들을 대한다라면 분명히 학생들, 고객들 저에게 반감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선택과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문 용어보다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되게 유식한 친구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끼고 싶습니까 혹시? 절대 끼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 자랑질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는 조금 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조체보다는 닭가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혹시 요조체 아세요? 요조체? 뭐뭐 했어요? 뭐뭐 했죠? 가 요조체이고요. 닭가체는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군에서는 많이 쓰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아주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형보다는 어뢰형을 쓰셔야 되는데요. 오빠나 언니가 동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라면 끓여와, 뭐해, 다리 좀 주물려. 근데 동생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형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친구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코 느리거나 빠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말의 속도는 연습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듣기인데요.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 그 친구가 슬픔이나 아픔,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질문해주고 공감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어떠한 피드백을 원할 때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명확화를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5원칙이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은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제가 없이 이 친구와 저와 계속 얘기를 한다라면 동문서답 서로 다른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서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도 잘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는 주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시고요. 마법의 EOB 커뮤니케이션 비법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을 공감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저의 일 하나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화를 들거나 그리고 그 예화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을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공감대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얻을 점이 무엇이야 라는 이익점을 항상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친구는 막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제 뭐 누구누구랑 그냥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야 어제 우리 초등학교 친구 누구 만났는데 그 친구 완전 예뻐졌더라, 걔 어디 다니나 봐, 공부도 잘했는데 지금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아서, 뭔가 생동감 있게 열정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상대방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겠지, 상대방을 이해해 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머나 여담을 적절하게 사용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개그맨들이 보통 보면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친구들의 재치와 입담이 그러한 좋은 결과를 이뤄내기도 합니다. 일부러 유머나 여담 등을 배우러 가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생겼습니다. 성공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딱 굳건하게 딱 굳혀집니다. 첫인상에 봤을 때 저 친구는 안 좋았어. 그러면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좋지가 않고요.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이 친구가 무엇을 잘못하더라도 조금 용서가 되고 커버하고 한 번 더 지켜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인 이미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제일 처음 봤을 때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두 번째는 청각, 음성,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 말 등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조금 굳혀가는데요. 단어는 7%, 청각은 38%, 시각은 55%나 차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 메이킹에 있어서 굉장히 힘을 쓰셔야 됩니다. 외모는 저희 성공과 연결돼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옷을 청바지를 입고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강사로서의 어떠한 조건을 갖췄나요? 아, 여러분들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첫 이미지부터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호감 가는 첫인상 만들기 우리 9가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의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자존감을 지니셔야 되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누구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수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된 이미지로 무장하라. 제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 점원이에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몸빼 치마를 입고, 아니 몸빼 바지를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골라 막 이렇게 하면 백화점 사람들이 물건을 살까요? 손님들이? 이미지에 맞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손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서 제가 시장에서 정장을 입고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 몸빼 바지는 5,000원입니다. 고상한 말투로 얘기를 한다라면 시장 상인들이 살까요? 그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할 줄 알면 팔색조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이 당신을 말해준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혹시 아십니까? 입꼬리 올리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부터 남자 연예인들이 많이 했었죠. 나이가 들면 중력에 의해서 입꼬리가 처지게 돼요. 그런데 고사상에 오르는 돼지도 입꼬리가 올라가면 금액이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입꼬리 올리는 거, 그리고 나의 얼굴이 나를 대변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상대방과 노려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따뜻하게 보고 이 친구가 얘기할 때 긍정의 고개짓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쳐다본다라면 이 친구는 저건 뭐야? 다시는 얘기하기 싫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몸도 말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말을 할 때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제스처를 취해주면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이름을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인간관계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 많이 드러내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김효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교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교수님이 분명 내 이름을 알지라도 제가 이름을 계속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하게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악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적당한 스킨십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계속 쓰다듬으면 안 되고요. 손잡고 쓰다듬으면 안 되고요. 느끼시면 안 돼요. 그냥 악수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9가지의 만약에 요소들을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들은 호감 가는 첫인상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소인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돼지도 웃는 돼지도 어떻게 금액이 더 비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미소가 중요한데 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들한테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그냥 무장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가 예뻐지려고 하면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를 않아요. 그 하루에 5분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요. 이런 거 근데 사람들 많을 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에 바람을 가득 놓고 그런데 가득 넣어가지고 좌우로 그리고 공기를 위아래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중간에 계신 분 너무 잘하세요. 빨리 움직이시고요. 근데 조금 흉하기는 한데 집에서 혼자 동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어떠한 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아주 영한 그 일반인으로 뽑히기도 하셨습니다. 주름이 없어요. 팔자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아주 작게도 벌리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입 속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안구를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저 친구 너무 잘해요. 이경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막 왔다 갔다 이경규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 안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거는 미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하지만 건강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하루에 5분씩 시간 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미지 메이킹은 맨 마지막이에요. 외모가 타고나는 것입니까? 타고나지 않는 것입니까? 외모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쁘고 못생기고 그리고 귀엽고 아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가 굳혀지고요. 1차적 이미지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또 전략적 상품을 통해서 2차적 이미지가 굳혀지기도 합니다. 적당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큰 중요한 요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나를 마케팅 도구로 만들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정확하게 익히셔서 마케팅 도구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좋은 이미지는 나의 좋은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제가 듣다 보니까요. 실례지만 좀 선생님께서 사투리를 원래 좀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잘 쓰세요. 표준어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어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건데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완벽한 어떤 언어를 구사를 하시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하기까지 되게 어떤 많은 노력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사투리를 고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서울 분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책에서 나오는 정석대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입에 물고 발음 교정도 많이 했었고요. 네네네. 면접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네네. 좀 사투리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상 사투리가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사투리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만 잘 부각한다라면 이 사투리와 표준어는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미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시던 중에 뭐 시술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네. 많은 분들이 면접 앞두고 되게 고민 많으실 거예요. 성형 해야 네네. 되나 시술 해봐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을 텐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친구들이 충분히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답게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욕심인 것 같고요. 저는 적당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는 어떤 성형, 그리고 요즘에 굳이 칼을 대지 않더라도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기술을 하나 정도는 습득하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시술을 하라고는 권유하지는 않으시는 편인가요? 사실상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제가 시술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저는 사실상 이 성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미지 메이킹은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갔다라면 훨씬 더 자존감도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막 궁금해진 부분이 이미지에서요. 표정 말고 좀 옷차림에 대한 것도 네네. 머리 스타일에 관한 것도 좀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네네. 여러분들이 옷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먼저 이 몸 중에서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 하나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거의 80~90%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화장을 한 번 많이 예쁘게 해도 헤어스타일이 엄청나게 안 좋게 정말 지저분하게 있다라면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나 이미지와 맞는 헤어스타일을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걸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그럼 면접 갈 때 미용실에 가는 게 낫겠네요. 저는 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메이크업도 받으라고 권유를 합니다. 요즘 세미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2~3만 원만 주면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해주는 시술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진짜 이미지가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도 좀 필요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냥 일장춘목 한낮의 꿈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제대로 꿀 줄 알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채찍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성과부터 맛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버킷리스트를 항상 작성을 합니다. 제가 148개의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남은 거는 3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저는 헛되이 보내지 않았고 노트에 다 기록을 했고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그 성공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또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하고 그 맛으로 또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버킷리스트를 꼭 작성하셔가지고 꼭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성공을 향한 발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